예, 이번 주제는 법망 못 뚫은 권력의 힘. 조국 전 장관, 예, 대통령의 그 총애를 등에 업고 엄청스럽게 예, 권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뭐 이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말이죠.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건 맞다. 그렇지만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의도는 그렇지 않았든지 이렇게 주로 해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검찰을 공격하는 겁니다.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끝없이 이랬죠.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요즘도 뭐 윤석열 후보 그 비난 SNS를 뭐 하루에도 4번씩 올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엄청스럽게 공격을 해댑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과 가족은 늘 결백하고 그것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의도를 가진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준 사람 많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대통령까지 도와줬죠. 나 마음에 빚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을 이제는 놓아줍시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호하고 났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지.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긴 불쌍해요. 왜냐하면 장관 그 35일입니까? 그거 했고, 물론 그 이전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아주 권력을 과시를 했지만, 근데 장관 그거 한 35일 한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뭐 자기들은 뭐 도륙당했다 했는데, 도륙이란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고초를 많이 겪은 건 인정을 합니다만은, 잘못을 했으면 누구나 고초를 겪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이 조국 씨의 부인. 이분이 4년 징역형을 2심까지 받아서 지금 복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4년 그대로, 2심 판결 그대로 대법원이 인용해서 그 2심 판결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맞다 이거죠. 이러니까 이제 4년,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거기다가 추징금 1,000만 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27일에. 근데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뭡니까? 이거 뭐 지난번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때 나왔던 건데, 그때 1심 재판 법원에서 동양대 그 휴게실의 PC, 이거 증거를 배제해버렸거든요.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저 증거로 인정을 안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 왜냐하면 정경심 전 교수, 그 다음에 조국 씨, 이 부부가 같이 했을 수도 할 때도 있었고 또 정경심 교수 혼자서 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그 자녀들의 뭐 수상 내역이라든지 무슨 뭐 인턴 확인서라든지 뭐 거의 무더기로 들어있었거든. 그걸 증거에서 배제해버리면 이 정 교수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 중요한 수단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 조교가 이미 제출했고 그걸 받아서 정경심 교수가 입회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포렌식 했으니까 불법하게 수집된 정보는 그런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냐? 그거 불법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뭐 소유하거나 관리 책임자였던 그 PC가 아니다 이게. 휴게실 PC는 관리자는 그 조교가 맞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정경심 교수 자기 것도 아닌데 또 자기가 아니면 자기 방에 있는 관리 책임자가 자기인 그런 PC가 아니고 휴게실은 누구나 쓸 수 있었던 PC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불법적인 작업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정경심 교수가 입회하지 않았는데 포렌식 했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걸 대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장관의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녀들 이 수상, 뭐 또 인턴 이런 내역설 이걸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증거로 채택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1심에서 배제됐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근데 그 PC에서 나온 게 근데 자녀 뭐냐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7가지 혐의가 그때 채택이 돼서 법원에서 그렇게 2심까지 판결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7가지 7대 스펙이라고 합니다. 7대 스펙, 허위 스펙입니다. 안 해놓고 한 거지. 그걸 스펙이라고. 안 해놓고 한 거예요. 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의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이 7가지 다 허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PC에서 휴게실 PC에서 나온 바람에 그게 증거로 채택되고 인정된 바람에 지금 이게 유죄로 된 거죠. 참 많이 더 했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진보 진영이 뭐든 방송인은 막 뿌려댄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엮어가지고 벌을 주는 게 아닌데 다 뿌려댄 거 못 뿌려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기득권층들 자기들끼리 짜고 그래 한 짓을 그걸 정당하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에 이치가 있는 겁니까? 법이 있는 겁니까? 도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자기들 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합리화합니까? 예? 그럼 그런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거 나쁘고 예? 막 뿌려대는 거 그걸 가지고 뭐 처벌을 하냐? 그렇게 공격하더니 참 예? 이런 걸 바로 후한무치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하고 또 관련해서 뭐 정정 교수가 이제 사모펀드 이거 관련해서 뭐 투자한 것 이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많이 뭐 사기지 않니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이것도 이제 일부만 무죄가 났고 나머지 다 유죄 원심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여튼 4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으면 이제라도 조국 씨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장관까지 해놓고 나는 죄가 없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 사법부도 말이죠 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하다가 일약 대법원장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세갑기가 예? 앞으로 그것이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다들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에 하는 거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았죠. 느끼기에. 그런 사법부조차도요. 조국 정경심 교수 전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 보면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했던 그런 일이 불법이라고도 또 그런 일 중에도 많은 경우가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조국 씨 자신도 범법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죠. 이 한동훈 검사장인데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이 한 검사장이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정전 교수의 그 변호사는 김칠준 변호사,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겠죠. 안타깝지만 변호사도 지금 그걸 범법행위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복하겠다는 마음속으로는 불복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판사에 따라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이번 판결도 그렇게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의 한 사람이 또 집권당의 지도부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법체계, 그 법체계 하에서 그 국가기구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이러면 항상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 좀 바꾸라. 제발 좀 생각 바꾸라. 이러고도 앞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계속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조 전 장관은 이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씨 이제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건 분명히 사과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반성하는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